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눈 마주치면 좀 어색하게 웃다가 괜히 뭐 잔 들어 가지고 짠하고 막 이렇게 숙맥처럼 있으니까 그 남자 친구들 2명 있잖아요. 그 둘이 뭐 눈치를 챈 건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친구를 똘비한테 막 밀더래요. 같이 놀으라고 둘이. 그래서 막 음악 맞춰서 막 부비부비 춤도 추고 즐겁게 논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막 무아지경인 채로 막 놀고 있는데 그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클럽 안에 이제 불이 켜지더래요, 조명. 근데 음악도 이제 막 팝 발라드 음악이 나오고 근데 웨이터들이 막 자리 정리하고 이러더래요. 근데 시계를 봤더니 2 시더래요. 태국 클럽은 새벽 2 시에 닫는데 뭐 2부 클럽이니 뭐 그 이후에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보통 불법이고 이 클럽은 이제 2 시에 닫는 클럽인 거예요. 그래서 '아 끝났구나.' 하고 '아 재밌었다.' 생각하면서 같이 놀았던 친구들하고 막 연락처를 그 자리에서 주고받았대요. 근데 막상 헤어지려니까 좀 아쉽더래요. 그래서 "너네 다 집으로 가냐?" 물었더니 그중에 한 명이 "우리 밥 먹으러 갈 건데 너도 갈래?"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나는 좋다." 솔직히 술이 좀 들어가니까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서 벌러덩 누워서 쉬고 싶은데 그것보다 얘네랑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대요. 그래서 반반 찢어져 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간 거죠. 근데 그 똘비랑 눈이 맞았던 그 여자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핌이라고 해 볼게요. 핌이 좀 취해 가지고 집에 간다고 막 택시를 잡더래요, 밥 먹다 말고. 그래서 친구 2명 나오고 똘비도 나오고 해서 택시를 태워서 집에 보낸 거예요. 근데 똘비도 핌을 보내고 나니까 호텔로 돌아가고 싶어지더래요. 피곤하고 술 기운도 막 가득이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가겠다. 나 모레까지 여기 있으니까 뭐 내일이나 뭐 또 클럽 가든지 아니면 저녁 먹든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빠이빠이를 한 거예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고 이제 프론트에 카드키 맡겨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찾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친구는 자고 있더래요. 둘둘 방을 잡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똘비랑 같이 방을 쓰는 친구인 거죠. 똘비 대충 씻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바로 잠이 든 그 눈을 떴을 때는 이제 그 중국 친구들이 방에 모여서 막 떠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픈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일어났는데 "아이고 술 얼마나 마셨길래 이제 일어나냐." 친구가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 어제 좀 위스키를 마셔 가지고 아우 죽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몇 시인지 아냐."고 물어보더래요. 지난 시간 정도였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먹고 왔는데 너 깨웠는데 안 일어나서 그냥 우리끼리 먹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근데 나는 아침 생각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빨리 씻고 나갈 준비나 하라고 이렇게 보채더래요. 그래서 대충 어영부영 씻고 관광 모드 옷을 좀 챙겨 가지고 챙겨 입고 이제 밖으로 나간 거죠. 근데 아직 해는 이제 짱짱하고 더우니까 카페에 앉아서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어제 만났던 친구들하고 핌한테 이제 연락이 오더래요. "어제 뭐 잘 들어갔냐? 뭐 재밌었다. 언제 돌아간다고 했지?" 뭐 이런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둘씩 답장하면서 그 중국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우리 오늘은 그냥 하루 짧게 투어 같은 거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머리 쓰기도 싫고 뭐 여행사 같은 데 가면 저녁까지 한 바퀴 도는 그런 투어 같은 거 있을 건데 "그런 거 한번 해 볼까?" 이러더래요. 똘비도 마침 뭐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오케이 알겠다." 해 가지고 뭐 친구들도 비슷한 의견이었대요. 그래서 대충 길거리를 걷다가 길거리에 있는 그냥 여행사 작은 점포 같은 데 하나 있잖아요. 그런 데를 그냥 들어갔대요, 무작정. 근데 어딜 가나 다 비슷하겠지 하면서 들어간 거죠. 근데 여행사를 들어갔더니 이제 한 명이 카운터 앉아서 이제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우리 투어 원데이 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기다리라면서 코팅된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이제 커다란 거 하나를 들고 똘비는 일행 쪽으로 이렇게 오더니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투데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맞다. 오늘 투데이 이렇게 했더니 코팅된 그 종이에 이제 옵션들이 쭉 있었는데 한 4 가지 정도가 있었대요. 하루 투어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국어로 된 메뉴를 보여줬대요. 대충 봤더니 그냥 갔던 데도 좀 겹치는데 괜찮았대요. 그래서 이걸로 하자." 해 가지고 그냥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이걸로 할게요." 했대요. 근데 이제 돈 얼마씩 걷어 가지고 내고 그 주인이 이거 30분 정도 있다가 차 한 대 올 건데 "그거 타고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30분 정도 그 여행사 안에서 기다렸대요. 친구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 시간을 보니까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언제 오나.' 하고 밖을 보는데 검정색 그 승합차 한 대가 앞에 서 있더래요. 서더래요. 그때 마침 와 가지고. 그러더니 그 여행사 직원 그 주인이 다른 손님들 막 응대를 하다가 그 차를 보고 급하게 똘비애한테 저거 타면 된다고 이렇게 손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땡큐." 하고 나가서 승합차를 탄 거죠. 근데 기사분한테 인사를 하면서 탔는데 뭐 별 대답은 없었대요. 인사도 없고. 그래서 보통 그런 거 가이드 해 주는 분들은 문도 열어 주고 뭐 짐도 받아 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뭐 인사도 없고 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중국어로 얘기를 했대요. "여기 손님 대우가 참 뭐 같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예. "그러게 좀 알아보고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차가 이렇게 출발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나 보다.' 하고 친구들하고 어제 있었던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 30 분쯤 차가 너무 막혀 가지고 30 분이 갔는데도 이제 그 짜오프라야 강이라고 큰 강이 하나 있어요, 방콕에. 예. 거기가 이제 막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짜오프라야 강인가?' 하면서 이제 이쁘니까 사진 한 장 찍어 가지고 핌한테 보내줬대요. "여기 짜오프라야 강 근처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똘비가 옵션이 적혀 있는 팜플렛 같은 걸 하나 들고 왔는데 그걸 펼쳐서 이제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봤대요. 혹시 이 사람들이 뭐 일정을 자기 맘대로 변경하고 막 이러지는 않을까 해 가지고 일정 숙지를 좀 하려고 한 거죠. 근데 다시 보니까 뭐 어디 갔다가 어디 가고 뭐 구경하고 뭐 마사지 받고 밥 먹고 뭐 저녁에는 크루즈 탔다가 뭐 이런 일정을 대충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를 가는구나.'라는 걸 알고 이동을 했는데 이동 경로마다 좀 특이하거나 이쁘거나 한 그런 게 있으면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제 핌한테 보내주면서 여기는 뭐 하는 곳인지 뭐 이런 걸 좀 물어봤대요. 그렇게 한 20 분쯤 더 갔을 때 차가 딱 섰는데 운전한 그 기사가 뒤를 보면서 태국어로 막 뭐라 하더래요. 근데 태국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참 못 알아듣는 표정을 보이니까 번역기를 켜서 보여주는데 중국어로 된 번역이 뭐였냐면 "시간상 그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마사지를 먼저 받고 가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몸도 뻐근했는데 뭐 잘 됐다.' 하면서 차에서 내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그냥 시내 안이었대요. 그래서 엄청 번화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 꽤 있고 저 멀리 그 고층 호텔의 유명한 루프탑 바도 보이고 그랬대요. 그래서 막 주변 둘러보고 있는데 그 기사가 차에서 내려 가지고 한 건물로 안내를 하는데 그쪽으로 그냥 따라갔대요. 2 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 층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었고 건물 옆에 그 좁은 계단이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나 건물이 좀 낙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사진 찍어 가지고 핌한테 보냈대요. "나 여기서 마사지 받게 생겼다." 좀 이런 하소연 같은 걸 좀 했대요. 계단을 또 올라가서 꺾으니까 이제 철제 문이 하나 있고 그 기사가 문을 열고 똘비 친구들을 안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한 거죠. 그 친구들 따라서 들어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제 카운터 같은 곳에서 일어나 가지고 뭐 인사를 하더래요. 똘비도 인사를 하고 이제 소파에 앉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사가 이제 문을 닫고 그냥 가더래요.
그 차에 기다리려나 보다 하고 그냥 그 아주머니가 안내해 준 대로 각자 방에 들어갔대요. 방은 한 평 정도 되는 작은 방이었는데 네. 중앙에 사람 한 명 누울 수 있는 매트 있고 거기에 수건 덮어져 있고 그 위에 갈아입을 수 있는 그 편한 옷이 한 장 있었대요. 그냥 마사지 샵 같은 느낌인 거죠. 거기 들어가서 매트 위에 있던 옷으로 갈아입고 엎드려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마사지사가 이제 들어오더니 인사를 하고 이제 마사지를 시작한 거죠. 근데 마사지를 받는데 아직 좀 술이 덜 깬 건지 막 잠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러다가 몇 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는 상황에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진동이 막 울려 가지고 화들짝 놀라 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봤더니 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마사지를 멈추게 하고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니까 좀 어눌한 한국어로 "여보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대꾸를 했더니 "나 핌 친구예요. 지금 마사지 받아요?" 한국말로 대답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 지금 받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 수화기 너머로 거기 마사지 샵 거기 마사지 샵 아니에요." 네. "거기 마사지 샵 아니에요.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마사지 샵이 맞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니까 "거기 더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아예 일어났대요. 그래서 손 저으면서 "아 마사지 캔슬, 캔슬."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마사지사가 일어나더니 똘비를 이제 못 나가게 문 앞으로 가더래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 캔슬 취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이다이." 이러더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안 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 모르겠고 나 갈 거다.' 하면서 옷 챙겨 가지고 한 팔로 그 마사지사를 살짝 옆으로 밀었는데 안 밀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전화기에서 "못 나가게 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못 나가게 한다." 대답을 하니까 "어떻게든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해 가지고 똘비가 자기 입고 온 옷을 어깨에 걸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대요. 그리고 문 앞으로 가면서 마사지사가 막으니까 그냥 몸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뭐 힘이 좋아도 뭐 덩치 좀 있는 남자가 미는데 안 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문을 열고 이제 복도로 딱 나왔는데 그 들어왔던 입구 쪽에 소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태국 남자들이 몇 명이 앉아 있더래요. 근데 일반 손님으로 보이진 않고 똘비를 보자마자 좀 당황한 표정으로 소파에서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똘비한테 다가오더래요. 그 똘비가 '아 이거 좀 뭐 된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지금 신발도 입구 쪽에 있어요. 맨발이에요 지금. 근데 쟤네들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데 문 안에서 그 마사지사가 나오려고 막 문을 밀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진퇴양난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다른 방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 이름을 막 소리치면서 부른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나오는데 방 안에서 좀 몸싸움하는 막 후당탕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하나둘씩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상한 걸 느꼈는지 뭐 묻지도 않고 같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소파에서 일어났던 그 태국 남자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가까이까지 왔는데 그 잭나이프라고 하나요? 작은 그 접이식 칼 있잖아요. 그걸 꺼내더래요. 그리고 이리로 오라고 막 손짓을 하는데 마사지사들은 이제 허겁지겁 막 복도에 나왔다가 그 태국 남자들 보고 이제 끝에 어디 구석방으로 사라지더래요. 근데 지금 상황이 칼을 든 태국인들이 입구에 서 가지고 복도는 막혀 있고 어쨌든 밖으로 나가려면 이들을 뚫고 나가야 하는데 예. 지금 반팔에 반바지 그리고 맨손에 맨발인데
칼 든 사람들을 뚫고 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가능해도 최소 피는 봐야 되니까. 무서우니까 막 심장이 막 쿵쾅거리는데 그게 막 친구들 심장 소리가 막 섞여서 들리더래요. 그 정도로 막 심장 소리가 크게 나더래요. 근데 그때 그 마지막에 나왔던 친구가 중국어로 내 방에 작은 창문 하나 있던데 그쪽으로 뛰어내리자 이렇게 속삭이더래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넷이 동시에 그 마지막 나온 친구 방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국 남자들이 놀라서 허겁지겁 막 따라왔는데 문 들어가서 문을 쾅 닫자마자 밖에서 문을 이렇게 강하게 막 당기더래요. 열라고. 그래서 일단 세 명이 문 손잡이 잡고 막 잡아당기고 한 명은 먼저 뛰어내리고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달려가서 뛰어내리고 또 한 명이 달려가서 뛰어내렸는데 똘비가 제일 마지막이었대요. 근데 혼자서 몇 명이 당기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친구랑 거의 동시에 같이 달려가지고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예. 그 높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막 진짜 뼈가 부러진 것처럼 막 아프더래요. 예. 근데 지금 거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친구를 따라서 막 뛴 거죠. 한참을 막 뛰는데 맨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속도를 못 내겠더래요. 그래서 일단 몸을 숨길 데를 찾자 해가지고 한 건물 사이에 이제 숨었대요, 넷이서. 근데 드는 생각이 와, 아직도 해가 이렇게 중천인데 이런 일이 있는 게 말이 되나? 하면서 막 심장은 빨리 뛰고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친구들한테 잠깐 있어봐 하고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핌한테 다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데 그 한국어 잘하던 친구가 받더래요. 그래서 나 지금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 여긴 차도 없고 택시도 안 다니는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택시 불러줄 테니까 지금 위치 찍어서 보내줘라. 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핌 친구가. 그래서 그 지도 앱으로 현재 위치를 캡처해가지고 라인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보내는 그 순간에 이거 얘한테 보내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얘를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얘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었고 얘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니까 그래 어차피 얘 아니었으면 잘못됐을 거다 하는 마음으로 믿어보자 하고 캡처한 그 위치 사진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잠시 뒤에 차 번호하고 색깔하고 차종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더래요. 그래 한 10분쯤 있었을까? 그 핌 친구가 말했던 차가 건물 사이 그 도로 쪽으로 보이는데 그 앞에 딱 서더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왔다 해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저 멀리서 어떤 남자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대요. 그래서 그쪽을 봤더니 그 마사지 샵에서 마주쳤던 그 태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타 빨리 타 해가지고 친구들 막 차에 밀어놓고 막 하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칼 맞았을 수 있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좀 차에 타서 문을 딱 닫았대요. 예.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차 창문 막 두들기면서 내리라고. 근데 택시 탔으니까 일단 출발하라고 해가지고 결국 출발을 해서 무사히 호텔에 내렸대요. 네. 근데 지금 4명 전부 중요한 짐이 그 마사지 샵에 있고 와. 맨발에다가 마사지 받을 때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4명 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중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고 똘비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았대요. 일단 병원 가서 검사도 받고 했는데 뭐 가벼운 타박상 말고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고 그 대사관에서 비상여권 받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좀 도와줬대요. 근데 이 똘비랑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당한 게 없고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 사건을 조사하고 뭐 수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진행이 좀 더디더래요. 아. 기다려라라는 말만 하고. 근데 그냥 경찰들 입장에서는 마사지 업소에 개인 소지품 놓고 온 거예요, 지금. 경찰들이 보기에는. 근데 지금 똘비네가 아는 게 그 여행사 통해서 갔다는 거랑 위치 캡처해 놓은 거 사진 그거 두 개잖아요.
그 위치에 경찰들이 가도 실제로 똘비네가 직접 가야 이 건물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수사해 달라 요청만 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대요. 중국 도착해서 이제 핌하고 연락을 주고받는데 그 도움을 줬던 핌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한국에서 이제 어학당인지 뭐 유학 생활을 했어 가지고 했던 건데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좀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해 주기를 최근에 한국인 친구가 방콕에 와 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네. 이 친구가 방콕에 와서 당할 뻔했던 일이라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 줬대요. 예. 차 잘못 타 가지고 진짜 인생 마감할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핌이 뭐 한국인 친구 생겼다고 연락하는 거 막 보다가 사진 보내주는 거랑 마지막에 그 계단 사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거 그거 같은데 해서 바로 전화하라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선 똘비네는 여행사를 잘못 간 게 아니고 여행사 앞에 주차했던 그 차 있잖아요. 똘비네가 탔던 그 검은색 승합차. 그 차를 잘못한 거더래요. 걔네가 실제로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투어카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여행사들 있는 곳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똘비같이 좀 급하게 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자를 만드느냐 하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인데 똘비가 당할 뻔했던 거는 마사지를 받잖아요. 근데 마사지를 받다가 끝나갈 때쯤에 마사지사가 뭐 준비하고 온다고 해놓고 다른 마사지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방으로. 근데 방에서 뭘 하는 건 아니고 마사지를 하는데 그때 미리 이제 매수한 경찰이 들이닥쳐서 성매매로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안 건드렸다는 증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두 번째로 들어가는 마사지사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성매매라고 잡아다 넣는 거예요, 그거를. 와. 그리고 잡아가서 가둬놓고 돈을 주지 않으면 너 실형 산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갈취를 하는 수법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마사지를 받다가 그 뜨거운 그 스톤 있잖아요. 돌로 이제 근육 풀어주는 거. 그걸 하는 척 하면서 마취 주사를 놓고 잠에 들면 이제 인체 매매를 하는 그런 조직도 또 있고 미쳤네. 아니면 마사지샵이 아니고 그냥 차 타고 바로 공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조직도 있고 뭐 갖가지 범죄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범죄가 저도 이거는 듣고 좀 어이가 없어서 웃겼는데 이 범죄가 한때 유행을 좀 했대요, 태국에서. 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한참 동남아에서 저지르던 그 셋업 범죄를 모방한 거예요, 태국인들이. 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외국에서 마사지도 이제 맘 놓고 못 받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외국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마사지 샵이 보통은 1층에 입구가 있고 통유리로 돼 있어서 이제 안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은 괜찮은데 이야기에 나온 곳처럼 뭐 2층 뭐 철문으로 돼 있고 내부가 안 보이고 좀 갇힌다는 느낌이 들면 거기는 위험할 수 있다고 거기는 안 가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해외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로. 맞습니다. 아니 한국도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근데 해외를 나갔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그 현지인들이 훨씬 더 많은 나라인데 거기서 진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 관광객이 음. 많은 곳이 괜히 치안이 좋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관광객이 많은 곳을 위주로 좀 돌아다니셔라. 음. 이런 취지에서 가져와 아 봤습니다. 근데 정말 정말 다행이고 또 좋은 취지인 건 뭐냐면 네. 이런 방법이나 이런 어떤
그런 행위 자체들이 많이 알려질수록 저희 귀족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조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를 의심해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은 알고 있으면 비슷한 방법을 당했을 때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빨리 뭐 이 자리를 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아유 오늘 진수바리님께서도 아 섬뜩하게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오늘 이야기들이 강력합니다. 예, 돌벤저스 데이라서 그런지도 몰라도 강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는 진짜 눈 뜨고도 코 베이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문화나 범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서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우, 오늘 강력하네요. 예, 강력해. 저 화장실만 다녀와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이야기들이 섬뜩하고 즐겁지 않으십니까?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패더님입니다. 야, 오늘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저번 주에 나오셔서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빠지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이야기 패더님의 이야기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패더님, 네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저번 주 이제 이야기에 이어서 이야기가 네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전편의 그 내용들을 요약하는 시간이 또 꽤나 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네네. 이어지는 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저희가 편집을 네. 좀 자연스럽게 이어서 갈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헤더예요. 그때 마지막에 이제 그 산초의 핸드폰을 들고 그 핸드폰 안에 적혀 있던 땡땡 주소에 땡땡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데 맞아요. 그것과 이어져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어딘가에 막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 몇 날 며칠을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산초의 메일을 보고 나서부터는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그 깡통 핸드폰이라고는 하지만 혹시나 배경에 적혀 있던 그 주소로 가면 땡땡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 어떠한 방향성이 잡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산초처럼 좀 처참한 모습이 돼버리는 건 아닌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막 병적으로 거의 지역 언론이나 뭐 유튜브, 기타 소셜 앱들에 그 신고 내용과 관련한 무언가가 나오나 미친 듯이 찾아보고 들었는데 뭐 그것과 관련한 무언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여기서 저희한테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던 것 같아요. 예, 1번은 더 이상의 그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고 이 일을 겪기 전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조용히 사는 것과, 혹은 2번은 뭐 이 일에 대해 팔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정보를 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고 산초가 당한 그 끔찍한 일에 대한 죗값을 받게 만드는 것. 어. 근데 저는 창피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번이었어요. 그 산초의 그런 모습을 보기 전이었다면 뭐 딱히 연이 깊진 않다 하더라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고 싶었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산초의 사진이 단지 뭐 합성이나 조작된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겪었던 일들이나 산초가 했었던 말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건 제가 살면서 겪었던 일들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더군다나 저희도 타켓일 수도 있다는 그 말이 언제부턴가는 머릿속에 계속 각인이 되어 가지고 아. 제 선택으로 가족까지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기도 싫었어요. 그렇게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내와 상의를 하게 됐어요. 당연히 때려 죽여도 안 된다라는 반응이었는데 뭐 제가 고집이 원체 센 터라 아내와 아이들은 먼저 귀국을 시키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파보기로 결정하는 데까지는 사실 그 이사님과 영철 씨의 의견이 좀 컸어요. 아무래도 저 같은 이방인보다는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 뭐 21세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기도 했고, 범죄 집단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면 이 세상엔 더 이상 뭐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생각해서 예, 어떻게든 알리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남쪽에 땡땡땡땡에 위치한 땡땡을 만나러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돼요. 우선 각자 개인 정비를 위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가졌었고, 물론 저는 그 시간에 급히 아내와 아이들을 한국에 보내기 위한 그 준비하고, 또 그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이사님과 영철 씨 만나는 날까지 저는 이곳저곳을 돌면서 숙소들을 그날그날 정해가며 보내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디데이가 다가왔고 모든 준비는 끝났고 저희는 아침 7시 정도에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장난이긴 한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커피 한 잔을 하자 이렇게 하고 출발을 하게 되죠. 가는 길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어떤 상황이 뭐 우리를 기다릴지에 대한 긴장감도 그랬겠지만 거리도 거진 한 7시간에서 8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예, 도착한 주소는